잠깐 이거 하기 전에 네. 그 내가 그 보내준 영상 봤나? 마케팅 그거 혹시? 네. 전에 이거 본 사람 저요. 예전에도 한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랬었나? 네. 2위가 마케팅 아니었나? 그치? 그쵸. 전공이 마케팅이었나 아니면 저는 전공은 영문과고요. 맞다. 어쩌다 보니까 전공을 하나도 못 사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쵸. 원래 마케팅 준비했었죠. 그게 몇 년 차에 한 거야? 졸업하기 몇 년 차부터 이렇게 했던 거야? 졸업하기 한 2년쯤 전부터 음. 계속 뭐 관련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거 준비했었죠. 근데 그 영상에 대응을 해보면은 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와치 그 소개가 어떤 거 같나? 그런 약간 필터링 그쪽에 맞추게 되면은 네. 근데 이게 음. 제가 애초에 포커싱을 잡은 느낌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말씀 주실 때 이제 뭐 위에 분들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뭐 외주 줄 때 그런 용도로 말씀하셨던 거라서 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서 처음에 좀 기능 위주로 작성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제 소비자들, 이제 유저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좀 그런 매력적인 부분을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단 얘랑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좀 이렇게 어트랙티브하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걸 건드릴 필요는 없어. 아, 네. 이걸 두고 말이야. 네. 생각을 해본 건데 네네. 제일 이제 그 밑에 내려다 보면은 조금 내려가 볼까? 네. 저번에 이거 저번에 보지 않았었나 우리 다? 네. 어. 어제 보내드린 내용 겁니다. 좀 내릴까요? 어. 아니 그 위에. 여기요? 어. 네. 그러니까 지금 나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어떤 기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 네. 네. 그러니까 애플로 치게 되면은 그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게 걔네들이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니까 컴퓨터의 기능이 어떻고 자기들이 인텔이나 뭐 다른 데보다 뭐가 좋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쵸. 물론 걔네들이 그걸 잘하긴 하지만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건 좀 두고 네네네. 우리는 지금 이거를 갖다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시세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시세 제공은 사실 다 해. 그쵸. 우리가 가장 빠르지도 않고 우리가 가장 정확하지도 않단 말이야. 네. 그냥 똑같은 속도에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거를 갖다가 가장 편하게 해주는 거지. 그치? 유저가 느끼기에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시세 제공은 안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응?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차별화된 그건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와치를 봤을 때 뭐를 제일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어야 될까 이 고민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와치라는 게 뭔지 알지. 시세를 보고 거기서 이제 정보를 보고 거기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재밌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저건데 네. 서비스인데 근데 그거는 그 기능적인 측면이고 이 와치라는 서비스를 봤을 때 우리는 뭐를 전달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기능적인 거 말고 말이야. 애플하게 되면은 저런 거잖아. 혁신 뭐 이런 거잖아. 느낌상 응? 열정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게 사실 뭐 안 나올 수도 있어. 카카오는 뭐가 떠오르나? 사실 카카오만 떠오르는 건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밖에 없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노란색. 노란 색깔 카카오 캐릭터들. 그럼 우리는 이 서비스를 갖다가 그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을 뭘 전달하고 싶어서 그럴까? 그럼 서비스는 제공하는데 기능적인 서비스는 제공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맨 처음 저 입사했을 때부터 이제 이런 쭉 봐왔잖아요. 좀 저희가 가려는 길이 기본적으로 뭐 다른 증권사나 금융 앱들에서 하는 길이랑 조금 다른 게 이제 뭐 툭 같은 것도 있고 뭐 처음엔 저희 뭐 게임 같은 것도 넣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건 금융을 재밌게 하라는 키워드가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위에도 맨날 쓰잖아요 할 때. 그래서
그런 게 약간 금융하면 떠오르는 딱 이미지가 되게 딱딱하고 무겁고 돈 걸리는 거니까 어렵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금융을 좀 쉽고 재밌게라는 뭐 어떻게 보면 토스랑 겹칠 수도 있겠지만 토스도 좀 길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좀 금융을 컨텐츠화 시켜서 재밌고 약간 이런 플랫폼이 됐으면 이런 걸 좀 메인으로 잡아두고 가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융을 재밌게라는 슬로건 자체도 그대로 쓰진 않을 거지만 되게 저는 좀 딱 눈에 들어오는 캐치프라이즈 같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 있잖아. 앞부분에 있는 그 금융이라는 게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금융이 맞을까? 우리에서 시세를 보고 네. 그 다음에 정보를 획득하고 여기서 톡을 하고 그런 커뮤니티를 하는 게 이게 금융인 건가? 이 금융을 조금 넓은 범위로 봤을 때 물론 금융 관련 업이라고 하면 보통 은행만 딱 떠올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금융의 범주 안에 재테크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모든 게 저는 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넓은 개념으로 봤을 때. 차라리 그럼 유비가 지금 말한 재테크가 더 어울리는 거 아닌가 우리한테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원래 약간 이런 마케팅 용어들을 뽑을 때 주로 하는 게 재테크를 재밌게라고 하는 것보다 금융은 재밌게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사실 재테크란 단어보다 금융이란 단어가 조금 더 넓은 범위기도 하고요. 사람들 내가 이게 좀 약간 미스매치 되는 게 뭐냐면 네네. 차라리 금융 생활을 재밌게라고 한다면 맞을 수 있어. 어? 그쵸. 근데 금융을 재밌게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미스매치가 발생되는 것 같아. 금융을 재밌게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뭐 금융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금융 생활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는 서비스에 다 포함되는 거야 사실은. 그쵸. 시세도 보고 뭐 정보도 얻고 그 다음에 뭐 트레이딩도 하고 거기서 커뮤니티 만들어서 뭐 하고 톡을 하는 것도 이게 금융이 아니라 금융 생활을 하는 거야. 그쵸.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시세를 보고 이거는 금융 라이프거든 사실은. 그쵸? 근데 금융 자체를 갖다가 재밌게라고 한다니까 우리가 은행업을 재밌게 한다 아니면 뭐 증권업을 재밌게 한다 이런 느낌이거든 사실은. 응? 차라리 슬로건으로 잡는다고 한다면은 금융 라이프를 재밌게라고 한다는 거를 갖다 잡으면은 차라리 우리한테 잘 맞을 것 같아. 재밌는 금융 라이프 막 이렇게만. 응? 약간 그거는 좀 뭐 리밸런싱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와치라는 거를 봤을 때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시세를 뭐 정확하게 보여주고 빨리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고 금융 생활을 재밌게 하고자 만든 앱이다 이러면은 차라리 정확히 전달이 되지. 그 안에 뭐 시세도 있는 거고 정보도 있는 거고 뭐 트레이딩도 있는 거고 커뮤니티도 있는 거고 뭐 리그도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응? 조금 더 좁혀본다고 한다면은 금융 투자 생활을 재밌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게 제일 적합한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내가 지금 유튜브에 올린 와치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시세와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이거는 이 서비스 자체에 해당되는 기능적인 설명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가치 핵심 밸류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응? 이미는 그쪽으로 좀 발전시켜봐봐. 네. 이 우리는 와치라는 서비스 프리캠이라는 회사가 있는 이유는 금융 투자 생활을 좀 더 편하고 재밌게 만들고자 하는 건지 금융 생활 자체를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말을 갖다가 조금 더 좀 그 디테일하게 좀 수정해서 네. 근데 그거는 캐릭터는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예. 응? 근데 정보를 얻고 시세를 보고 이게 금융 투자는 아니 투자라고 볼 수도 있나? 근데 투자라고 하면 너무 약간 좀 재밌게라는 말이 붙기는 약간 무거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사실은 지금 얘기한 게 괜찮은 것 같아. 응? 근데 그게 어디 있는 건가? 어디다가? 저 뭐 약간 항상 그러니까 많이는 안 넣었어요. 저희가 원래 메인으로 잡고 간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약간 슬쩍슬쩍 이런 데다가 약간 좀 쉽게 재밌게 이런 데다 항상 좀 넣었었거든요. 뭐 저 영상 만들 때도 그랬고 이런
재미가 필요한 때 뭐 이런 식으로 좀 욕심 넣었었는데. 차라리 그 상위 계정으로 저걸 넣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얘기한 걸 말이야. 아, 네네. 그럼 요 앞에다 들어가면 돼. 그 상위 계정으로 우리는 그런 목적을 지향을 한다. 네. 원래는 우리가 프리캡 소셜 트레이딩에 지향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비대칭 금융 정보 있잖아. 네. 이런 거를 갖다가 없애는 게 우리의 목적이긴 했는데 그것보다도 상위 개념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내가. 소셜 트레이딩은 우리가 가진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큰 카테고리의 좀 일부분이야. 비대칭 정보를 갖다가 그쵸. 뭐 해결한다 이런 거는 응?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그것조차도 사회 개념이라 이 말이야 내 말은. 네네. 그것도 큰 틀이긴 한데 네. 이게 뭐 금융 투자 라이프인지 금융 뭐 정보 획득 라이프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걸 통틀어서 뭐 금융 라이프라고 해야 되나? 금융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금융생활, 저는 금융생활이라는 단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금융생활.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거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그쵸. 응?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채팅도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리뷰 같은 것도 네.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랭킹 같은 것도 만드는 거고 그 안에 뭐 게임 같은 요소도 만드는 거고 뭐 베이징 모드 같은 것도 그런 일환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순서야 네네. 밑에서부터 위를 만들건 위에서부터 밑에를 아. 만들건 뭐 상호작용 하겠지.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든다 보니까 아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었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처음에 이런 거를 갖다가 모토로 내세우고 나서 이런 거에 관련된 게 뭐가 있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서비스를 만들어가면서 있어서 이런 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된 거야. 응? 금융생활을 갖다가 재밌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간편하게 만들어야 되고 쉽게 만들어야 되고 유저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 그쵸. 그런 큰 틀 안에서 있는 거지. 재밌게 만들려는데 복잡하면 누가 해? 어? 재밌게 만들려는데 어려운 것도 할 수가 없잖아. 네. 재밌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콘텐츠가 없어, 커뮤니티가 없어. 그래도 안 되는 거고. 재밌게 만들었는데 회사에서 만든 정책 그대로 저기 뭐 따라가면 된다. 유저가 참여하는 거 없이. 어떻게 보면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양방향 소통이잖아. 방송에서 치게 되면은 예전에는 다 일방향이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양방향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지금 당장은 안 나오려도 말이야. 그게 뭐 저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모의 투자 같은 거지. 예전에 모의 투자 한다고 누가 그거 돈을 주고 거기다가 누가 뭘 하고 뭐 했었나.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플랫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출석 체크하는 정도의 보상이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채팅을 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플랫폼을 이용한 시간이 1시간이야. 1시간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금액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걸 유저들한테 다시 보상을 준다. 이런 게 유저가 주인이 되는 그런 거잖아. 응?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는 게 말이야. 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회사가 가져간다. 지금은 다 그런 구조잖아. 그나마 아프리카 TV가 뭐 광고 보고 이런 거를 갖다 유저한테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그게 금액으로 측정하면 얼마 정도 수준이 되겠어 월에. 나는 여기서 사는 애야. 아프리카 TV 하루에 막 10시간씩 봐. 일주일에 5일씩 보고 막. 그럼 얘는 그냥 페인이 돼갈 뿐이지 남는 게 뭐가 있어 이 말이야. 그쵸. 물론 BJ가 될 수도 있지 그런 애들이. 뭐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근데 그런 큰 대전제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저번에 리콜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런 큰 전제를 갖고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고 그 하위 개념으로 재밌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거를 간편하고 쉽고 그 다음에 유저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유저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 보상 부분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컨텐츠를 그러려면 제 1단계가 어쨌든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재료에 해당한다는 게 주식 정보, 시세, 정보, 차트,
주문 이런 기능적인 게 되는 거고, 내가 말한 그 스테이지 스테이지 2 아, 네. 이런 게 기본적인 기능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형성하기 위해서 채팅, 그 다음에 뭐 포스팅, 응?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만들어졌으면 더 이제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리그를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컨텐츠를 갖다가 각자 유저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더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 자꾸 기능 위주로 가게 되게 되면은, 기능을 먼저 해야 돼. 배열식으로 이제 나열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얘네가 하려고 하는 게 뭐지?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 같아. 결국에는 차트 있습니다, 시세 첨단 모드 제공합니다, 메신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포스팅 있고요, 리그 있습니다. 자, 재밌겠죠? 그러니까 접근 방식을 그렇게 가야 돼. 대전제를 있잖아. 그거를 갖다가 써주고,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와치에서는 이런 형태로 간편하고 쉽게 컨텐츠 뭐 이런 거 유저 중심 되는 거를 갖다가 추구를 한다. 그 하위 개념으로. 그 다음에 간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 일단 이 기능적인 서비스로 시세, 정보, 차트, 주문 이런 걸 제공하고, 이 단계 커뮤니티 서비스로 해서 메신저, 그 다음에 뭐 포스팅, 그 다음에 뭐 VOD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만든 거에서 변형할 건 없어. 그렇게 카테고리화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응?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 응? 네. 응. 지금 돼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음. 카테고리가. 그래서 일단 와치 어플리케이션 소개 및 프로토타입 관련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같은 경우는 먼저 와치 여태까지 금융 플랫폼에 대한 문제 제기 간략하게 하고요. 저희 와치의 목적 및 컨셉 말씀드리고, 와치 소개해서 스테이지별로 아까 말씀드린 스텝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제 제기, 와치에서 문제 제기 부분이고요. 현 금융 플랫폼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산재된 금융 정보로 인한 문제 부분인데요. 투자 카테고리가 좀 다양화됨에 따라서 금융이나 재테크에 관련한 정보의 폭이 좀 확장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에 따라서 유저들은 각 투자 카테고리에 맞는 좀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야 하고, 또 그 정보들을 다 찾아내야 하는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재된 금융 정보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모아줄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고요. 다음은 양질의 정보 선별의 문제입니다. 금융 투자에 관심 있는 유저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보의 양도 당연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저의 이목을 좀 끌기 위해서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정보 증가로 오히려 양질의 정보를 선별하는데 더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해결책으로 유저가 직접 제공한 정보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함께 양질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생활을 재밌게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금융 정보를 조금 더 컨텐츠화시키고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치 같은 경우는 프리캡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유저의 집단지성을 통해 비대칭 금융 정보의 완전 민주화를 목적으로 유저들의 금융생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잡한 금융을 간편하게, 이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와치에서 필요한 모든 금융 정보를 클릭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려운 금융을 쉽게, 이제 어렵게만 느껴졌던 금융을 와치 베이징 모드나 다른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컨텐츠로 잠깐만. 네. 어려운 금융을 쉽게 해서 와치 베이징 모드를 활용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금융을 쉽게 하는 건 되게 좋은데, 네. 저게 이제 와치 베이징 모드는 쉽게 하는 거에 가장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네. 이 부분에 그러면 컨텐츠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아니면 저희 이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앞으로 빠질 거잖아요. 이제 금융을 좀 재밌게 하는 게 얘랑 좀 합쳐서 이제 쉽게에다가 좀 그런 커뮤니티적인 요소나 그런 이벤트 같은 요소도 같이 녹여서 작성할게요. 원래 이렇게 나눠서 쓰려고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합치고 얘를 위로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렵게만 느껴지는 금융이 와치 베이징 모드나 뭐 다른 이벤트, 컨텐츠 등을 통해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작성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에서는 네. 어떤 부분이 쉽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베이직 모드의 그거는 주문 관련된 기능 중에 하나잖아. 아 그쵸. 다른 것 중에서 어떤 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스텝을 만들어 놓은 건가?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마켓 이제 인포죠. 이제 인포로 바뀔 거니까 인포 부분에서 좀 그런 정보들도 좀 콘텐츠화를 시키고 정보들도 좀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시키면서 좀 사실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구상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조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융 종목들을 뭔가 색깔로 묶는다거나 아니면 약간 장바구니 형태로 묶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일상에 가까운 용어들을 써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진행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 리그 같은 부분도 리그나 이런 다른 이벤트들도 되게 저는 좀 평소에 다른 금융과 다른 부분, 일상적인 부분에서 좀 익숙하게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좀 이상한 거긴 한데. 근데 저거는 입이 혼자 해야 될 문제는 아니야. 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 그 해결하는 거는 다 같이 해결하는 거야. 응? 입이 혼자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 짜내듯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야. 네. 모를 수 있는 게 답이 없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내가 물어보는 거는 입이한테 이게 왜 이렇게 만드는 일개개이 아니냐 저런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있는 게 뭐냐고 같이 물어보는 거야. 응? 네.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압박 받을 필요는 없어.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인데 저 밑에 있는 저런 말들이 와닿는 말이냐 내 말은 이런 거야. 마치 베이직 모드는 어려운 금융을 쉽게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데 그거를 통해서 쉽게 시작할 수 있을까 과연? 응? 만약에 우리 쪽에서 지금 서비스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걸 채워 나가야 되는 거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가 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내가 관심 있는 정보 하나만 얘기해봐봐.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모르지. 예. 어떤 사업부가 있는지 모르지. 그쵸. 어떤 사업 분야가 있고 그 사업 분야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 현재 포지션이 어떻게 돼 이런 걸 모르잖아. 네.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앱에서는 예를 들어서 종목 커뮤니티가 있다. 종목을 구독하게 되면은 그 종목을 내가 삼성전자 커뮤니티에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서 채팅이 흘러갈 거 아니야. 한쪽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랭커들이 있을 거고 네. 그 랭커들은 어떻게 랭커가 되느냐. 채팅에 열심히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포스팅을 했거나 아니면 VOD를 올렸거나 그래서 좋아요를 많이 받았거나 유저들한테 인정을 받았을 때 걔네들이 랭커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걔네들이 그 커뮤니티 종목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단 말이야. 네. 걔네들이 랭커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업에 대한 VOD를 올렸을 거고 지금 주가가 만드는지 뭐 적당한지 비싼지 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려운 금융을 쉽게 풀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을 거야. 응? 근데 그게 기능에 집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주문화면이 간편하게 만들었다. 이게 어려운 금융을 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대변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차라리 우리가 그런 종목 커뮤니티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주식으로 치면 종목이 됐건 아니면은 신용카드로 치면은 뭐 신용카드가 됐건 구독이라는 개념을 활성화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보 접근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내가 관심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금융이 아니라 자동차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제일 자동차가 관심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중에 무슨 뭐라고 쳐 나는 그거를 구독을 하고 있어. 관심 있고 사고 싶고 지금 내가 타고 있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커뮤니티 형성돼 있을 거니까 거기서 채팅이 흘러가거나 포스팅이 있거나 랭커가 구분이 돼 있거나 그 랭커들은 어떻게 랭커가 됐는지 걔네 개인 페이지에 들어가면 활동이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려운 금융을 갖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언론적인 고민이야. 밑에 있는 기능적인 거는 잘 만들었어. 아니면 저 이거 하면서 조금 생각한 건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뭔가 이런 주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게 됐잖아요. 아주 좋은 얘기야 그런 거는. 어? 지금 단계에서 말고 주린이에서 약간 지금은 약간 중수까지는 아니어도 좀 왔잖아 그래도. 저 조금 알죠 이제.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게 이제 앱들을 다 보는데 앱 기능들 하나하나가 그땐 진짜 저 그 차트 볼 줄도 몰라서 캔들 차트 보고 이거 어떻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전 좀 베이직 모드를 주문창에만 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확장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토스도 지금 보면 뭐 무슨 버튼을 누르면 그거에 대한 그 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거나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래대금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거래대금이나 뭐 현재가나 뭐 등락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베이직 모드를 확장해서 진짜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첫 발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베이직 모드를 확장한다든가? 아, 예, 그쵸. 이건 좀 기능적인 기능적인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뭔가 뭐 어떤 뭐 차트 화면 같은 부분도 뭐 베이직 프로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형태? 저도 좀 정확하게 구상은 안 돼 있는데 좀 그런 베이직 모드를 확장시키는 것도 그럼 초기 단계에서는 약간 화면상에서 베이직과 프로를 갖다가 사용할 수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조금 이게 발전이 되게 되면은 사용 자체 설정을 베이직하고 프로로 나눠서 해서 그게 전체 서비스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 그쵸. 그런 식이죠.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저기 뭐 베이직 모드를 사용해서 뭐 거래대금이 뭔지 차트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뭐 스토캐스틱이 뭔지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쵸. 그러면 저기서 보면 와치 베이직 모드의 활용이라는 거는 네. 주문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네. 저는 조금 아직은 뭐 방향이 잡힌 건 없지만 좀 이런 주문 화면을 시작으로 조금 더 베이직 모드를 확장하고 싶었어요. 그런 걸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럼 그런 느낌이 들도록 약간 전달을 좀 바꿔야 되겠네. 아, 네, 알겠습니다. 와치 베이직 모드가 뭔지를 모르니까. 저 컨텐츠로 금융을 재밌게 하는 데는 일단은 대학리그는 너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간 것 같아요. 결론은. 네네. 차라리 메신저나 포스팅이나 네. 그런 SNS 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재밌게 할 수 있다. 이게 기존에 하던 거랑 비슷하더라. 똑같은데. 네네네. 메신저 형태 같은 거는 포스팅도 물론 블로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낯선 건 아닐 거고. 네네. 근데 갑자기 재밌게 한다고 그러고 대학리그로 가버리니까 약간 그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아. 네. 유저가 중심이 되는 저 부분 있잖아. 네. 이거를 좀 보상 관련으로 변경할까요? 이게 그게 나을 것 같아. 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시세를 보든 정보를 보든 뭐 모의 투자를 하든 아니면 VOD를 올리든 랭커가 되든 네. 이 자체가 네 자신한테 혜택으로 돌아가는 너만의 활동이다. 응?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소모성인 활동일 뿐이잖아. 네. 그냥 팬이 돼가는 과정일 뿐이지. 여기 오타쿠가 돼가는 여기 그냥 사는 애들 있잖아. 네. 자, 쉽게 재밌게라는 키워드에서 우리 하이브리드 트레이딩을 그 게임도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퀘스트 따라가면서 튜토리얼 느낌으로 가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베이직 모드를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뭐 하이브리드 트레이딩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경로를 제공하고 이제 일일 미션 개념으로 뭐 매수를 해봐라, 뭐 매도를 해봐라 그런 식으로 튜토리얼 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게 재밌게라는 부분에 좀 맞아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나는 우리 서비스 핵심적인 게 뭐냐 되냐면 이 기능적인 거 말고 말이야. 네. 생태계적인 면으로 봤을 때 네. 나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인플루언서가 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우리 플랫폼이다. 네. 네가 만약에 어떤 주식이 됐건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인플루언서로서의 활동을 갖다가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제일 잘 맞는 플랫폼은 우리다.
나는 거기에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랭킹이 아니라 랭킹이라고 하면 약간 좀 너무 단순해 보여. 네. 근데 나는 그거를 갖다 확장시켜서 랭커가 된다고 하면은 좀 달라 느낌이. 나의 랭킹이 몇 등이냐 이런 거 말고 응? 나는 랭커다 내 자신이. 삼성전자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 커뮤니티를 갖다가 형성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랭커다. 랭킹이 1, 2, 3위만 이런 거 말고 말이야. 네네네. 똑같은 개념인데 느낌상으로 많이 달라. 그쵸. 그리고 그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000명이 삼성전자를 갖다가 거의 구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000명이고 그 10,000명 중에서 포스팅도 하고 뭐 VOD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주가가 낮은지 높은지 뭐 클럽하우스처럼 뭐 그것도 하고 하는데 그 활동을 종합해 봤더니 내가 만약에 뭐 일정 순위는 둬야 되겠지만 10등 안에 드는 랭커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그 지분율에 따라서 랭커 지분율에 따라서 1등부터 10등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 골프를 치게 되면 투어를 뛰게 되면 1등부터 10등까지 상금이 있잖아. 네. 그것처럼 거의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지분율만큼의 그 순위는 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1등부터 10등을 할지 20등까지 할지 1등부터 5등까지 할지 랭커 순위에 따라서 말이야. 응? 네. 근데 그 커뮤니티 안에서 전에 이비가 그려놓은 것처럼 쇼핑도 할 수 있고 아, 네. 거기서 뭐 광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일괄적으로 뿌려주는 광고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뭐 금융 관련된 광고를 탑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 랭커가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 방에 있는 수익 구조를 갖다 가져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쵸.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주식하고 코인하고 해외 선물한 이 큰 전제의 커뮤니티도 있어야 되겠지. 네. 왜냐면 내가 채팅을 하고 싶은데 나는 특정 종목을 하기보다는 그냥 주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애들이 떠드는 거를 갖다가 그쵸. 참여하고 싶다 이런 애도 있을 거니까 그 방에도 저 랭커가 필요할 거고 랭커. 종목 가리지 않고 나는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뭐 종목 가리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랭커가 됐다고 해서 현대차의 랭커가 못 되는 것도 아니고 랭커는 어떤 종목도 다 될 수가 있어 네. 중복으로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정책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를 갖다 최대 3종목으로 제한한다거나 내가 랭커가 제일 높은 커뮤니티 3개에 해당하는 거를 수익 구조를 준다거나 안 그러면은 뭐 한 10종목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금융생활에 관련된 뭔가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아니면 금융생활에 관련된 내가 전문가야.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증권사 직원이라든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기업 IR 담당이라든가 명함을 가지고 우리한테 인증을 받게 되게 되면은 랭커인데 그 사람은 랭커 아닐 수도 있지. 그쵸. 아닐 수 있는데 활동하는 액티비티 유저인데 그 사람한테 이걸 달아주는 거지. 이 사람이 엑스퍼트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유저인지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인지 아니면은 그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을 거잖아. 네. 그리고 일반 유저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여러 군데의 랭커가 뭐 3군데 이상 달성되거나 1군데 이상 달성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일반 유저에서 자연스럽게 인플루언서 버전으로 등급으로 올라간다거나 우리가 만약에 이 커뮤니티에 들어왔을 때 말이야 아무 사람의 글이나 채팅을 갖다가 그냥 시간으로 때울 수도 있지만 뭔가 밸류가 높은 글이나 블로그나 뭐 리포트를 찾아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쓴 거를 갖다가 그게 VOD가 됐건 뭐가 됐든 그럴 때 뭔가 필터링 해주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 유저의 등급이 아니고 유저의 분류, 유저의 카테고리를 말이야. 이건 등급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네. 그게 엑스퍼트냐 아니면은 인플루언서 버전의 프로냐 일반이냐 그리고 랭커는 일반인도 그 안에 랭커가 될 수 있는 거고 엑스퍼트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도 될 수가 있어. 아, 네.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 방에 만약에 뭐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거기서 뭔가 활동하는 거에 대한 수익 구조를 다 얘네들한테 줘. 그 방에 있는 그 랭커들한테 일정 기준에 의해서. 네. 그러면 랭커를 높이기 위해서 뭐 채팅도 많이 칠 거고 포스팅도 많이 할 거고 VOD도 올릴 수 있고 클럽하우스 뭐 보이스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는데 영향이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유튜브에 내가 영상을 올려가지고 구독자를 모으고 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거야, 시작하기가. 왜냐면 이제 유튜브도 고인물이 됐기 때문에 뭔가 치고 들어가기 어려운 시장이 됐어. 그쵸. 우리도 언제 일정 단계는 그런 단계가 오겠지만 일정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런 생태계 형성의 가장 큰 키워드가 이 랭킹이 아니고 랭커가 되는 거를 그 기본 저기 막 포커싱을 맞추고 싶다 이 말이야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비트코인에 살아, 그 커뮤니티에 살고 있어. 네.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랭커를 부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있다고 랭커가 높은 건 아니겠지만 다양한 뭐 서너 가지 뭐 요소가 있어야 되겠지.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팅을 하거나 아까 얘기한 VOD 올렸을 때 그런 거를 갖다가 리뷰 평점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가지고 감안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구독자 수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종목을 구독할 때 나오는 현상이고, 네. 내가 만약에 어떤 엑스퍼트나 인플루언서 버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후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랭킹을 높여주기 위해서 같이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우리 플랫폼에서는 소소하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 내 친구들과 뭐 하다못해 내 친구들과 커뮤니티 톡방을 만들어서 걔네들이 나를 구독을 눌러줌으로써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시작 자체는 메인 종목의 랭커로부터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야 되겠지. 거기서부터 줄줄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지. 조금 더 작은 종목, 삼성전자 현대차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그 밑에 있는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통신, 그다음 그 밑으로 뭐 코스닥 이런 거 흘러가야 되겠지. 코인으로 치게 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뭐 그런 식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 밑에 단계인 우리가 잘 이름은 좀 들어보긴 했지만 아주 활성화되지 못한 단계, 그 메인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밑에서부터 출발해도 나쁘지 않을 거고, 관심사는 유저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랭커가 원활하게 물 흐르듯이 고인물이 되면 안 되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네.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담고 이제 기능은 더 안 건드려도 돼. 기능은 다 잘 만들어놨어. 네. 그게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싶어, 뭔가 엑스퍼트든 이제 증권사 직원 이런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인플루언서를 만약에 프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인플루언서를 프로의 카테고리에 넣는다고 한다면은 네. 프로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어, 사실은. 그렇죠. 증권사랑 뭐 팍스넷 이런 데 들어가서 전문가 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프리카 TV 계속해서 방송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 내놓고 해야 되는 거고, 얼굴 안 내놓으면 계속 거기서 떠들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앱은 어때? 우리 앱은 포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VOD를 갖다가 자기가 만든 VOD를 올리거나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잖아, 소소하게. 네네. 약간 그 네이버 카페 생각이 좀 나거든요. 네이버 카페가 그 카페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등급이 있어요. 뭐 준회원, 뭐 회원, 뭐 스텝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옆에 마크처럼 하나씩 표시가 되고 그 마크에 따라서 이제 게시판별로 접근권이 다르다거나 이런 형태로 약간 차등을 두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보통은 뭐 스텝을 제외하고 나머지 등급 상승은 이제 다 활동량, 뭐 어떤 활동을 하고 뭐 댓글을 몇 개나 달고 이런 걸로 하는 약간 형식이니까 그런 걸 약간 사용해서 저희도 약간 이런 마크를 좀 부여하고 뭔가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약간 활동에 따라서 뭐 혹은 뭐 채팅이나 그런 포스팅 같은 활동에 따라서 근데 차별점은 뭐냐면은 네. 네이버에서 아무리 그런 활동을 한다고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아 그쵸.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보상적인 부분에서. 나의 활동이 카페 등록을 올리는 데는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 경제 생활을 이룩하거나 이런 데는 뭐 도움이 안 돼. 그쵸. 그리고 우리는 종목을 구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안에서 그 뭐 비트코인이라면 비트코인에서 좋은 영상을 거기서 만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걸 큐레이션해서 누구든지 또 쉽게 프로 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길을 뚫어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다 그거를 갖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다 끌어들여서 영상을 보게 만들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형성된 종목 커뮤니티 안에서 그게 뭐 종목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야. 그 안에서 내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식이 정말 많다. 그러면 하루 아침에도 랭커 상위 랭커가 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길을 뚫어놓는 거지. 네. 근데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뭔가를 개설하고 방송을 하는 게 다 개인한테 달려 있어. 내가 처음부터 이 게시판을 만들어야 되고 방송을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하다는 단계가 있단 말이야. 네네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그쵸. 종목이라는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론 기존에 있는 활동하는 유저도 저기 뭐 랭커도 있겠지만은 내가 여기서 잘 하게 되면 이미 커뮤니티는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쉽게 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와치라는 서비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생태계적으로 봤을 때. 네네네. 저거를 간편하게 쉽게 재밌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카테고리야. 하나의 카테고리. 저희 세 개로 풀어놨긴 했지만은 네.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 정도 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해도 되고 여기서. 네네네. 근데 밑에 내려가 보자. 밑에는 뭐 크게 뭐 건드릴 게 없어. 기능적인 면이나 잘 만들어놨어. 예. 설명할까요? 이제 다 읽어봤나 혹시 이거? 네, 전 어제 니콜 혹시 읽어봤나? 니콜 아직 안 보내드렸어요. 보내라니까 왜 안 보냈어? 아니 어제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어. 또 괜히 또 그걸까봐. 일단 한번 읽어보고 넘기면 해보자. 쭉 보니까 내가 예. 일단은 간단하게 하자 약식으로.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봤고요. 첫 번째로 좀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그 첫 번째 부분에서 키워드를 좀 뽑아봤고요. 그러니까 키워드에도 지금 말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가 돼야 되겠지. 네. 이 부분은 살짝 어떻게 보면 여긴 약간 이런 시세 차트 정보 주문 이런 좀 기능적인 요소를 조금 더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키워드는 기능에 포커스가 맞춰진 키워드라는 거죠. 여기는 조금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그런 커뮤니티적인 부분이나 뭐 유저나 뭐 이런 저희의 메인 부분은 전 좀 뒤에서 푸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는 살짝 기능 쪽이 좀 나오고 여기 일단 설명 쭉 해볼게요. 넘어가 보자. 네. 잠깐 여기서 키워드에서 말이야. 네. 자, 기능적인 부분에서 저게 맞는 얘기지 다. 네. 근데 저기서 보자고 한다면은 어떤 게 제일 중요성이 높은 건가? 국내 주식부터 코인 선물까지 다양한 종목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인가? 사실 여기는 좀 포인트를 뒀다기보단 여러 개의 저 큰 게 포인트가 아니었었어? 그냥 나는 제일 큰 포인트인 줄 알았어.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음. 이건 사실 약간 디자인 요소 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크기가 달라진 부분인데 굳이 얘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럼 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저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키워드는 뽑았는데 네. 굳이 찾자면 저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야. 한눈에 보는 게 우리 키워드 중에 제일 임팩트가 있는 건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사실 약간 처음 생각할 때는 한눈에 보는 시세를 제일 먼저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약간 조금 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이런 다양한 종목들 시세를 좀 한눈에 3단 형태로 보고 이런 좀 기능적인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처음 쓸 때는 얘가 제일 먼저 떠올라서 얘를 먼저 쓰긴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방향을 바꿔서 지금 저희 뭐 재밌고 약간 그런 커뮤니티 형태 부분을 좀 강조하고 그런 걸 강조한다고 하면 얘가 오히려 쉽고 재밌는 재테크 정보가 앞으로 빠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네. 아닌가? 저는
게 다양한 종목. 아 이거요?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키워드를 잡는다고 하면은 저렇게 다양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지가 내려오면은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뭐저 차트도 있고 공시자료든 분석은. 또 쉽고 재밌는 거든 그게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거를 지워놓고 그러면은 네. 키워드를 저기 있는 걸 쓴 거를 지워놓고 네. 와치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가? 와치에서요? 최고치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에 키워드인 거죠. 저는 이제 여기에 키워드를 뽑은 건데 와치 전체에서 키워드를 뽑으라고. 아니 시세 차트 정보 그리고 주문이 기능이 작아. 아 네네네 그쵸. 기능.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한눈에 보는 시세 있잖아. 네. 먼저 얘기해봐. 나 좀 이따 얘기해줄게. 저요? 기능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기능을 제일 차별성으로 두고 있는 건가? 뭐 저는 다양한 종목을 다루는 거를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저 한눈에 본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 다양한 종목이라는 게 우리가 다루는 게 있기 때문에 저거를 한눈에 본다라는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한눈에 보는 게 와 단다 근데?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눈에 차라리 네. 하나의 플랫폼에서 주식부터 선물까지 우리가 정보에 저는 접근을 할 수 있다. 네. 차라리 그러면 이 앱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한눈에 본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눈을 말하는 거지? 알고 보면 아는데 모르고 보면은 어떤 한눈을 말하는 거야? 원래 시세는 한눈에 봐. 아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러네요. 나는 우리 차트 이름도 라이브 차트라는 이름으로 원래 차트라는 거를 라이브 차트라는 이름을 쓰나? 그냥 차트라고 하잖아. 네, 그쵸. 그냥 뭐 차트라고 차트.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차트의 정체성은 라이브 차트라는 거야. 내가 키워드만 얘기해주면은 네네. 이미가 얘기한 거야 이미 다 있긴 해. 네네. 여기저기 떠돌지 않고 된다는 것과 그게 이제 똑같은 말이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그 카테고리의 정보를 갖다가 시세부터 차트 이런 거까지 한눈에 저기 하나의 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거지. 네. 근데 의미는 똑같은데 약간 좀 그러니까 저거를 갖다가 말을 좀 바꿨으면 좋다 이 말이야 난 말은. 네. 어떻게 보면 뭐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국내 주식부터 국내 주식, 코인, 선물, 뭐 해외 주식 이걸 어떻게 고치는 건지 됐다. 국내 해외 주식 이렇게 될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코인, 선물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것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하나의 앱이나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응? 헤매지 않고 볼 수 있다. 얘. 네. 원래는 헤매야 되잖아. 여기 그쵸. 갔다 저기 갔다 뭐 서비스 이용하려면 주식 앱 갔다가 코인 앱 갔다가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걸 썼는데 네. 저거를 봤을 때는 그 의미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지. 처음 보는 사람, 아는 사람 봤을 때는 뭐 하는데